그럼 오늘 발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선 발제자님의 아마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먼저 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대진대학교의 김동선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발전해서 좀 불충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통일로 교통포럼 축하하면서 뭐 크게 그 철도에 대한 그 문제 제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에 있듯이 그 서울 경기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앞서 일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하셨던 그 3호선의 그 지축역에서부터 고양 간산, 파주의 조리 근처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신도시 건설과 교통망 체계, 그다음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특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3호선 연장선의 부산기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교통망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각 번역별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이 뭐 계속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충청권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세종시라든지 기타 영향이 있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화되면서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시는 그 고향하고 파주는 1기 신도시부터 해서 2기 신도시까지 1기가 이제 일산이었죠, 그죠?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이제 운정 지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주택 정책에 의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도시가 건설돼 왔던 거죠. 2기 신도시 운정만 예를 들면 일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대략 일산하고 운정이 다시 조금 더 많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상당히 그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 규모가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 두 신도시의 그 건설에 따라서 파주 일산의 그 교통망을 보면은 96년에 아마 일산 신도시 때문에 생긴 거죠. 그 3호선 연장에서 일산선이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 문산 경의선, 지금은 이제 경의 중앙선이라고 하는데 전철이 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아마 그 파주시에서 노력을 그동안 상당히 오래 하셔서 GTX가 원래는 이제 킨텍스에서부터 삼성까지 가는 거였었는데 운전까지 연장하는 그런 노선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 연말이었죠. 아마 착공시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 국가교통 주택정책에 의해 가지고 고향하고 그 파주시가 신도시 일산 운정을 했는데, 파주시나 고양시로 보면 일산하고 운정 그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 교통망이 철도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그 고양이나 그 파주 구도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시는 그 통일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교통망에서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교통망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고향 파주 안에서도 좀 더 소외된 그런 교통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 파주의 교통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구 증가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상승이 상당히 그 증가율이 5.7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고양시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RDP 증가율도 보면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향 파주시 같은 경우 한 1.8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좀 화면이 되겠습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체 통행량 중에 한 47%가 외부 통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서울, 또 인접 파주 쪽으로 한 74%가 가고 있고요. 파주시의 경우도 한 51%가 외부 통행이고 그 중에 한 68%는 고향 파주, 고향하고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하고 고양시의 특성은 외부 통행이 좀 많고 그 외부 통행이 대부분 다 서울 그리고 인접 파주와 고향 서로 통행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다른 경기도의 여러 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면 인천은 별도겠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보면 성남 다음으로 지금 통행량이 발생되고 있고 파주시도 지금 보면은 외부 통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운정 시도시 예를 든 건데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파주시 경우도 보면은 승용차 분담률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64%. 고양시가 한 48%.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지금 지하철의 경우는 상당히 좀 낮고요. 그래서 외부 통행이 많고 그 다음에 수단 분담을 해보면 여전히 승용차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의 지하철 분담률 보면은 대략 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한 10% 남짓 정도 됩니다. 11%, 10%. 그래서 여전히 그 승용차 위주 그렇게 되어 있고 철도의 분담률이 좀 낮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보면 파주시가 인구 규모는 한 12번째 되는데 지하철 분담은 18번째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경기도에서 2번째인데 지하철 분담률은 12번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철도의 수용 분담이 좀 낮다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세 번째 꼭지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 일산하고 운정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체적인 철도 시설이 이제 일산선하고 그다음에 기존 단선 철도인 경의선을 이제 복선 전철화해서 경의중앙선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그렇게 도로 철도가 구비되다 보니까 오늘 주로 여러분 관심 있는 이쪽 통일로 이쪽은 상당히 좀 소외된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차선 도로에 하루 5만 정도다라고 하는 뭐 포화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도 확장해야 될 뿐더러 상당히 소외된 이쪽 지역 통일로 이 축에 대한 교통망 체계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3호선 연장
지금 보면 이제 철도의 경우에 이제 신도시 쪽에 얘기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화에서 이제 일산 연결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GTX에는 이제 착공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베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기재부에서 발표를 보면 과일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으로 들어간 비용을 전체 코스트에서 빼주는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검토하면 아마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일산선의 연장 검토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바로 요 지축 반산 조리금천 3호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그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3호선 연장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전제돼야 할 것이 그 지축까지 오는 그 신분당선의 서북부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운정 쪽이 GTX라고 하는 그런 광역급행철도가 연장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그 교통혁명 같은 그런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 지축 관산 조리금천 여기에 3호선 연장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더 빠른 교통수단인 그 신분당선, 광화문에서부터 이제 연장 검토되고 있는 그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 지축까지 들어오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지축에서 연계돼서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통일로의 지하철 연장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 이제 국토부가 하는 그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계획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그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지축 반산 조리금천 이 노선이 꼭 반영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파주시 철도망에서 1차 검토했던 내용 제가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통일로 지금 검토한 노선 때는 연장이 한 19.5km가 되고요. 고양시 구간에 한 60% 되고 파주시 구간에 한 40% 됩니다. 6대4. 지축하고 마지막에 금천이 이제 환승역이 되고 중간에 7개 역사에서 단선으로 검토했을 때 대략 사업비가 여기 9개죠. 기존 2개 환승역 포함해서. 그래서 한 1조 7천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단선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파주시 철도망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경제성 그 예타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과제인데 아마 이제 예타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에서 행사하듯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계신데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요 축이 철도 시설로 반영이 되는 게 그 점이고, 그다음에 그 논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거냐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일단 광화문에서 지축까지 신분당선 연장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 빠른 신분당 연장 그 노선이 지축에 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축서부터 지금 이 조리 근처까지 연장하는 요 한 19.5km 요 노선은 다른 어떤 새로운 좀 더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뭐 경전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지축 그 조립 그 금천 축에 적합한 수요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신교통 수단도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의가 좀 더 다양하게 기존의 3호선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거와 다르게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LRT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신교통 수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정시성이 확보되는 친환경의 교통수단을 통일로 축에 도입이 돼서 지축까지 빠르게 정시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축에서는 신분당선을 환승해서 광화문이나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의 논의가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어쨌든 그 고향 파주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GTX-A를 쟁취했듯이 이 통일로의 새로운 그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일부에서 행사했던 그런 열의를 모아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차적으로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노선이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신분당선의 서북부 노선 그 노선이 연장되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되고 거기에 맞게 지축 조리금천 요 축의 수요 크기에 맞는 적절한 철도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수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파악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님들과 토론자분들 앞으로 다시 한번 모셔서 성선 현장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강승필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좌장을 맡아주신 강승필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과학교수의 강승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장에 오니까 화정 박수 소리가 막 넘치고 미소가 있고 또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이 통일로 교통프로그램 발족 세미나에 이 좌장을 이렇게 맡으러 왔는데 저도 저절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오늘 이 세미나에서 주원 나온 얘기가 앞으로 통일교 교통포럼의 추진하는 여러 가지 통일교 교통개선 대책, 특히 그 지하철 3호선 연장 계획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통일로가요 국도 1호선입니다. 국도 1호선이 어디서부터 가는 거냐면 목포에서 시발해가지고 신호 쪽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국도 1호선입니다. 네, 거기에 이 통일로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일로가 제대로 돼야 사실 우리나라의 남북을 가는 국도 1호선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노선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오래전부터 저희 교통학교에서는 이 수도권의 서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면 대도시권으로 봅니다. 근데 고향이 벌써 100만이 넘었고요. 파주하고 문산에서 앞으로 확정되기를 하면은 이 파주 고향의 이 도시권이 200만의 도시권이 돼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시설이 아니고
광역교통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통체계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아마 지금이 그런 시점이고 특히 더구나 남북교통 교류의 필요성이 요즘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접경권의 한반도의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 이 통일로 교통 포럼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 그 8분의 지명 토론자가 나와 계신데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고 편의상 그 토론의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양시 자율방범대 엄모영 대장님 박수 드립니다. 파주시의 박대성 시의원님, 서울시 교통정책과 부종원 과장님. 그거는 조금 늦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일정상 그렇게 가셔야 된다면서 제가 먼저 앞으로 모셨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안전거주교통국의 최기란 국장님, 고양시 도로교통정책실의 윤경한 실장, 대한교통학회 회장인 김시곤 교수,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 남동경 관장님, 끝으로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철도과의 김인규 사무님. 예, 그러면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분씩 한 5분 내외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모영 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통일로 축을 활용한 3호선 연장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첫 단추를 깨기 위해 통일로 교통포럼 발족식을 거행하고 토론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도 서북부 발전 속도에 대해 더디기는 하지만 통일로 주변도 세대 증가와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로의 모습은 건 반세기에 가까운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일로의 모습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제 그 자체입니다. 완전히 국가나 경기도나 고양시에조차도 소외된 방치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2,000대가 가까운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 교차로에는 좌회전 대기차로도 없이 비보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서로 꽁무니를 입고 있고 뒷꽁무니에 크락션을 울려내는 소리로 요람을 떨고 있습니다. 서울로, 파주로, 고양시 근교로 출근하는 부모와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넘는 주민들의 호소를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인플라, 수익성, 우리 주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의 듣고자 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통일로교통포럼 발족식을 통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일단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엄모영 방문대장님. 사실 이게 이 고양 파주 제가 할 때는 200만 대도시구나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되는 쌍둥이 이렇게 도시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그 도심을 왔다 갔다 하는 내부의 교통도 굉장히 혼잡할 수가 있고 또 이 그 쌍둥이 도시권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난도 상당히 가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양쪽 지역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건 단적으로 피부로 느낄 점을 얘기해 주셨네요. 이어서
파주시 박대성 의원님. 네, 파주시의원 박대성입니다. 앞서 이제 포럼을 주최하신 교원님들과 주제 발표해 주신 김동선 교수님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왜 필요한지, 심각한 교통 문제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철 3호선 연장 지축, 반산, 조리, 금청전을 파주시와 저희 조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를 따라다 보면 고향 둘째를 지나고 내이동을 지나는 파주시 첫 관문이 저희 조리읍입니다. 그 조리읍에는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픈 현대사 함께했던 약 18만 5천 평에 달하는 미군 반환 공여진 캠프하우스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최정화 시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기도 정책공모사 제1등 대상을 차지해서 상금 100억을 확보를 했고요. 105억 원을 합쳐서 총 205억 원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예술과 문화, 교육, 그다음에 숙박 시설이 가능한 평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로 그 전체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돌릴 계획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10년째 제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캠프하우스 인근 약 15만 평의 복합 주거단지 조성,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10여 년 전 파주시와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였던 무성의한 태도, 그 태도가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한 5천여 세대가 들어설 이 복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되려면 지하철 3호선 조리 금천선 연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추진된다면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분양률은 높아질 것이고 시행사들도 서로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2008년 6월쯤인가요? 그 LH공사 국토부에서 파주 금천부터 조리읍 등원 이동까지 약 39만 평의 5,700여 세대 입주 계획으로 금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몇 년 전 LH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비확정되었거나 추진될 기미가 보였다면 이 사업 철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추진된다면 이 금능지구 사업은 5,700에서 되는 이 사업은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인구 1위 가장 많은 도시가 저희 파주시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이동이 운정 신도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확정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 캠퍼지라든가 금융지구가 개발된다면 그 인구 쏠림 현상도 조리나 금천, 운정 신도시에 쏠리지 않고 분산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파주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점에 하루빨리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시급한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동 씨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업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파주시 택지 개발 또 앞으로 통일 교통 체계를 위해서 3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체계적으로 역설해 주셨네요. 사실은 이제 주제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신문당선 연장이 이제 지축까지 연장되게 되고 GTX 얘기를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곧 이제 건설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서 머지않아 완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의 중앙선과 이 모든 것이 만약에 3호선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3호선 연장의 논리적인 추진 개발의 논리적인 근거가 이제 만들어질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세미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구정원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구정원입니다.
서울시로 말하면 은평구고요. 경기로 말하면 이제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 모두에서 해주셨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서울시도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성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이제 먼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재부의 그 피맥이라는 데서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이제 노선으로 확정이 돼야 그 뒤에 이런 이제 연장 노선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도 노력하지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다 오늘 오셨던 그 지역하고 다 연관된 파주나 고향이나 다 연관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철도 업무를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철도가 하나 놓이기까지 참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어떤 의지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의지가 필요성이나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어떤 냉철한 분석,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재부의 어떤 피맥이라는 기관에서 경제성 있는지를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통과 전략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현 가능성에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금총 방향 연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그 일산선의 파주 연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그 하남시 교산지구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남쪽으로 3호선을 연장하는 것도 지금 이제 추진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지축 차량 기지가 용량이 아무래도 연장을 하게 되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차량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그 지축 차량 기지 용량이 충분한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놓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충분한 차량 용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장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차량을 댈 데가 철도를 댈 데가 없으면 또 별도의 차량 기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축 차량 기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원종 홍대선이라고 언론에서 가끔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데 거기서 차량 기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 2호선의 신정 차량 기지를 같이 공용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통과를 하려고 봤더니 나중에 그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지금 다시 새롭게 그 차량 기지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훨씬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로서도 이제 그 직결화라든가 급행화 이런 것들이 요즘 어떤 철도의 이제 추세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추가 차량 기지에 대한 용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연장에 대한 또한 추가 차량 기지에 대한 용량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왕 만약에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의 연계가 철도라는 건 이제 연결이 돼서 환승을 잘 할 수 있도록 꾸며줘야 되는데 이 서북부 연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3호선과 삼송에서 지축 다음에 삼송에서 환승해가지고 한 번에 쭉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관산에서 여기 금총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건 아마 지축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축에서 다시 위로 삼송까지 갔다가 거기서 서북부 연장하고 이제 그 신분당선하고 만나서 와야 되다 보니까 연결성이라는 면에서는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연장선을 추진한다고 하면 삼송과 만나는 그쪽이라든가 좀 이런 쪽의 그 연결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이제 BC, 아까 경제적 타당성을 이제 높이느냐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뭐 단선으로도 이제 계획이 되고, 원하는 곡선이 가장 좋지만 뭐 단선화 전략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 또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좀 나와서 이 부분에 서북부 연장, 경기 서북부의 교통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부처장께서는 이제 신분상서 신분당선의 연장과 연계해서 3호선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라고, 그런 뜻에서 또 그 환승역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검토가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의 용량도 검토를 해서 향후 모든 필요한 시설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특히 이 고속교통 서비스를 왜냐하면 이제 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격을 해서 다른 차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도 차량기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 분석 여러분들 많이 예를 들어서 이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냐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비용 대비 편익, 비용은 낮추고 편익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주시에서는 과연 그 비용 편익을 어떤 식으로 낮추고 올리고 할지 한번 들어보죠. 파주시의 최기남 안전거주교통부 국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교통국장 최기남입니다. 그 통일로, 제가 통일로의 마지막 지점 마정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통일로 남북 정상회담, 적시자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코스모스도 싣고, 그리고 공무원을 81년도에 시작할 때는 내유리와 경계임을 조리읍에서 86 아시안게임과 88 자전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상당히 아름다운 통일로를 가꾸는 게 제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통일로를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서울로 가는 관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고양시와 파주시는 통일로 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자유와 문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통일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에 통일로에 대한 제2통일로를 국가 정책에 검토도 한 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서 현재까지 이 통일로가 교통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두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교통 체증은 물론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통일로의 지금 말하는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에 BC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BC 하나로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서울, 고양, 파주 권역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틀에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윤호덕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GTX 철도 차량 기지를 파주시에 위치를 하면서 파주까지 연장하는 그러한 상생의 그 방안들을 고려할 때,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셨지만 3호선 연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고양시가 차량 기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활하게 가지고 있는 문산 차량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최성환 시장님도 말씀하고 박정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지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순환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운정을 거쳐서 이 지금 조리금천 지축을 연결하는 선까지 한 바퀴 순환하는 체계를 미래를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고향과 파주가 지금 현재도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가 파주고 어디가 고향인지 경계가 없는 같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 통일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9개의 간선도로 중인 의주로의 하나의 간선도입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 중국 사신과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왕들이 행차하는 그런 행궁터도 발견이 되어 있고 그런 통일대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유라시아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반대로 우리 한반도에서 반대로 중국 대륙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홍수가 더 많아질수록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통일로에 과연 어떤 교통체계를 준비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편익비용 분석 그것뿐만 아니고 환경 또 통일 그리고 고향 파주시의 연합교통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주셨고 만약에 차량기지가 필요하면은 파주시에서는 기꺼이 차량기지를 제공할 회사가 있다는 의사까지 피력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넓은 그 미국에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그 우리가 트윈시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고향과 파주시와 같은 케이스에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눈에 띄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카우보이주 이 달라스 포트워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스가 말하자면 고향이고 포트워스가 파주 같은 데인데요. 이 두 개의 그 도시가 서로 연관이 돼서 공항도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두 도시의 이 교통은 완전히 도시철도로 아주 그 편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순환교통망도 달라스 포트워스 중심으로 해서 순환교통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편익비용 분석 BC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아마 광역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그 고양시 도시교통정책실 윤경환 실장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까? 고양시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환입니다. 저희 그 이재준 고양시장께서는 오늘 이 통일로 교통포럼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 꼭 참석을 하고자 했으나 사전에 도시재생과 기후환경에 관련된 해외 출장 일정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고양 시민 중 통일로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이 정주하는 인구가 약 한 6만 1,000명, 간접적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11만 5천 명으로서 고양 시민 전체 약 한 105만 명 중에서 약 한 12%의 그 정주 인구가 그 통일로 주변에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인구가 되겠습니다. 통일로의 현재 그 일 교통 발생량 약 한 4만 톤입니다. 그중 출퇴근 때 승용차를 이용하는 그 교통량은 약 한 3만 대로서 출퇴근 때 아까 그 발제자라든가 모든 그 인사말 있듯이 교통 정체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한 그 통일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을버스라든가 광역버스 그런 부분에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배차 간격의 그 너무 먼 그런 부분이라서 이 대량 수송의 그 필요성은 지금 새로 대두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 효율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 시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며 현 시점에 부합하는 객관적 교통 수요와 장래 연선 개발 계획 등 지역 잠재성을 감안한 노선 및 대안을 검토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광역교통 이동성 제고를 해 통일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에 대한 구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고양시장님께서는 1월 21일 날 이 자리에 계신 윤호덕 의원과 최종찬 국회의원님께 파주시장님께 이 통일을 연선으로 축을 하는 이 철도 노선의 연결을 저희 고양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토부라든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님, 그리고 양 지자체장님께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일로를 축으로 하는 이 고양과 파주에 연결되는 그런 광역교통 계획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파주시와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에 한 4분의 3 정도가 자동차 교통이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 현상을 사실은 철도로 흡수하고 또 버스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3호선의 연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교통학회 김시건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 가기대 근무하는 김시곤입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좀 토론 시간이 별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끝내려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좀 뭔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철도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지자체는 100군데도 더 됩니다. 필요 없는데 철도 놔달라는 지자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해서 철도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철도가 놓아지려면 철도를 건설하려면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이게 필요한지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명분. 이게 없이는 설득이 안 돼요. 왜? 재원이 한정대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 되네 한데 투자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투자할 수는 없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법, 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민들의 폭발적인 요구와 고통 분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윤호덕 의원님하고 지난 한 5, 6년 동안 굉장히 정말로 열심히 해서 물론 윤호덕 의원님이 거의 다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논리를 세워드린 것밖에 없는데 파주 GTX 파주 운정역이 들어가고 GTX A가 파주까지 들어가는데 과정을 한번 짧게 설명할게요. 왜 필요하느냐?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 있습니다. 파주 운정에 대한 신도시 지정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예요. 그럼 국토교통부는 뭐냐면 국토와 교통을 갖다 하나로 보고 신도시를 갖다가 불편 없이 개발하게끔 만드는 게 국토교통부예요. 원래는 국토건설부 교통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1994년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국토건설부 나중에 국토교통부를 바꾼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파주 운정지역의 신도시를 갖다가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까지 가는 동맥 정맥은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 책임을 져줘야지. 나머지 아니 실핏줄은 LH에서 한다고 치자. 그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명분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뭐가 걸리느냐. 광역철도는 50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파주까지 50km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행계 윤호도 의원님이 법제도를 바꿨죠. 서울역에서 40km를 바꿔 있어. 서울역, 강남역에서 각각 40km를 강력철도로 본다. 법제도를 바꾼 거예요. 이 정치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 범추진위원회도 되고 고통분담 뭐 했느냐. 파주운정에 제가 알기로는 돈 한 3,000매덕을 내가 내놓고 그 다음에 차량 기지를 내놓을 테니까 GTXA가 들어오세요. 이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 토론에 1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논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말고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파주 운정역은 완전히 아주 중요한 노드예요. 노드. 파주 운정에 모으면은 서울역이든지 삼성이든지 그냥 10분대, 20분대만 다 갈 수 있는데요. 일단 파주 운정만 오면은 이 수도권은 핵심 지역은 20분대에 다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잖아요. 왜 찾아요? 와이파이가 돼야지 집에 내가 잘 도착했다 그러고 지금 뭐 사진도 보내고 안부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게 파주 운정역이에요. 이 파주에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파주 운정이에요. 파주 운정. 그러면은 3호선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파주 운정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연계철도가 필요한데 요걸 갖다가 파주 운정 시장에서 가다 보니까 대하역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하역을 연장해달라는 게 아니고 거꾸로 파주 운정역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연계, 그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 고향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서기 위해서 연계철도가 필요한데 이게 파주 운정과 대하를 연결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통일로 이 이야기는 철도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고속철도가 있고 급행철도가 있고 완행철도가 있고 단계가 다 달라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우리 이면도로도 있고 다 다르듯이 이 금촌 지역과 요 아까 이야기한 통일로 부분은 기다리셔야 돼요. 삼성까지 신분당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아니에요. 확정될 때까지 아직 확정도 안 됐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금촌까지 오는 신분당선은 준급행 정도예요. 이걸 놔달라 그래요. 이거는 경제성으로 따져가지고 뭐를 조금만 더 개발하면 경제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파주 운정은 여기 저 뭡니까 고향과 파주 시민들이 주로 써야 되는 핵심 노드인데 문산도 고향 문산도 파주예요. 문산에 계신 분들이 파주 운정을 쓰기 위해서는 경의중앙선이 금촌에서 갈라지가 파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파주 운정역으로. 그래서 다시 대공역이랑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파주 운정에서 문산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 통일 대비해가지고 예탑 면제로 가야 돼요. 예탑 면제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문산 차량 기지를 아주 아까 좋은 지적 하셨는데 문산 차량 기지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산 차량 기지 굉장히 넓어요. 문산 차량 기지를 와가지고 3호선도 가고 경의중앙선도 가고 그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금촌에서 파주 쪽으로 가가지고 대구로 가서 다시 용산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대로 경의중앙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촌에서 파주 운정은 예타 면제로 가면은 공짜로 건설하는 거죠. 수요가 늘기 때문에 파주 운정에서 대학까지 가는 것도 논리가 되는 거예요. BC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예타 면제에서 추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은 완전히 준비가 다 돼 계세요. 그 다음에 고통분담이라는 거는 여기서 고통분담이라는 거는 사실은 BC를 올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촌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파주시장님이 우리 신도시 개발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신분당선 넣어달라. 이렇게 가야만이 저는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통일로가 막히니까 철도 놔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에 100군데도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아주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할 수 없네. 이런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완성됐고, 세 번째는 이 정도 시민까지 안 돼요. 범추진위원회 해가지고 한 3,000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포천시에서 3,000명이 청와대에 갔어요. 그래서 예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필요한데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주원 교수는 이제 우리 교통학계에 그동안 있던 여러 가지 그 방위교통 체계 차원에서 이건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GTX-A에 여기되는 파주 운정역 이걸 갖다가 다 연결을 해서 꼭 돼야 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자. 앞으로 해야 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뒷받침.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윤호덕 의원, 박정희 의원님 다 계시고 고양시 또 파주시의 시장님들 물론 이부 시장께서 대신해서 오셨지만 끝까지 처음부터 이 자리를 떨어져 갖고 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의 단합된 열망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포천시가 지하철 7호선 그 연장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 인구 13만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광화문에 한 5천 명 이상 운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책 담당자들도 요초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3호선 연장이 되려고 그러면 고향하고 파주시에서 광화문에 몇 분이 모셔야 되고 몇 분이 머리를 잘라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만 명 모여야 되고 미용사가 적어도 한 100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천 명 머리 깎으면은. 그래서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만이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김수근 교수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광역도시철도과 남동경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청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통 혼잡 비용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철도망적인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수도권 이제 교통 혼잡 비용이 04년도에서 이제 12조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12년도에는 17.4조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 이제 해마다 이제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게 한 6조 4천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있고 사실은 이제 경기도 측면에서도 작은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사를 한 거 보면 금촌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이제 한 버스로 한 8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전철로 가면 이제 48분 정도 이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로 되면 뭐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일 보고 가면 그냥 하루 지나는 걸로 이렇게 버스 타고 갔을 때 이렇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반 정도 시간을 줄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그런 활용하지 않았던 땅이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상승된다는 거죠. 이게 전철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시간 거리가 48분대로 들어오는 그런 기존의 타 시군들과 동일하게 이 공간이 다시 짜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파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3호선 연장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사실은 버스로 어떤 개선을 한다던가 뭐 이제 광역 버스를 한다던가 어떤 개선을 한다는 게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신호라든가 신호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이런 3호선을 도입을 통해서 이 파주의 교통난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철도 분담률을 높이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국가철도망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국가철도망 용역이 들어갑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은 제가 이제 뭐 바라보는 측면은 이 저기 사실은 파주라는 위치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이제 두 개 축이 맞는 축이거든요. 이제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하고 DMZ 관광물류 벨트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통일정제 특구라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계획 중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물류가 늘게 되면 인적 수요도 자연히 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계획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철도망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뭐 BC도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이게 신경제 지도도 있고 이제 통일경제 특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커다란 이제 메가적인 이제 국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계획도 이제 BC 기준 때문에 수립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경지라는 그런 고유한 특성하고 아니면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이제 큰 그 틀하고 마주쳐서 좀 이렇게 그 국가철도망에서도 여기 BC 기준이 아닌 좀 이렇게 그 장기적인 전망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주면서 국가계획에서 장기적으로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여기 계신 이제 국회의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주 시하고 협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경 도시철도 과장이 엔간에서는 확실하게 의사 표력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시방적으로 강한 추진 의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통 혼잡 비용 경비도 얘기했는데요. 6조 4천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차가 막히면은 교통 사고 많이 납니다. 교통 사고비 한 2조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뭐 여러분들 대구 위험 심하죠. 먼지 많고 미세먼지.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게 만만치 않아서 교통환경 오염비 한 2조 됩니다. 이런 거 그대로 놔두면 수도권에 한 10조 정도의 돈이 매년 날아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비용 편의책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BC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타제도가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예타제도를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비 타당성을 수행하는 기관, 기타 예비 타당성 제도의 분석 틀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손을 봐서 현재 필요한 수건 사업의 장려 요인을 갖다 제거하는데 두 분 의원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같이 함께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보면은 이제 파주시, 고양시, 뭐 시민, 서울시, 서울시는 뭐 이제 그 차량 기지하고 방역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까지 다 찬성해서 국토교통부 하나 남았네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김인규 사무관과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의 김인규 사무관입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조직 개편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간략히 현재 지금 그 수도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도시철도 현황과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국가망이라든지 그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제 그 여유 있는 사람, 뭐 이제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는 목표하에 특히나 이제 그 다양한 교통 정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선급 폐화라든지 이제 수도권급 광역급 철도 ABC 노선과 같은 이제 그런 주요 철도 관련 이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GTX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A 노선이 지금 착공을 하는 이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선, 비노선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약 한 20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지금 사업 중에서 아마 이쪽에서 관심을 제일 갖고 계실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일산선 연장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일산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이후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좀 여건 변화 등을 좀 고려해서 타당성 보완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그 담당 소관은 아니긴 한데 되게 개략적인 좀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선은 뭐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착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으로 이제 착수가 될 예정이고요. 약 2년 정도 검토 기간을 거쳐서 21년 수립을 목표로 지금 이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그 조리금천 이런 이제 광역철도와 같은 부분도 4차만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용역을 하다 보면은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건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건의를 하실 때 이제 실행력 있고 이제 합리적인 노선 계획을 관련 지자체 관련 연관이 있는 지역과 좀 협의가 완료된 사항 완료를 하셔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만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사실 문제들, 뭐 차량 유지나 뭐 경제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아까 서울시 과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가 사실 그 철도 추진 절차가 이제 상위계획 반영이 최우선이고요. 당연히 그 뒤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은 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계획을 갖다가 담아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혹시 청중석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좀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유롭게. 네. 마이크 혹시 있으면 좀 전해주시고. 네, 마이크 갖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잠깐만, 마이크 왜냐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소속하고 성함 좀 부탁합니다. 거기 켜주시죠. 켜서 좀 전해주세요. 네. 안 되나요? 네. 켜서 네. 밑에 켜는 데가 있고. 그냥 하겠습니다.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고양시의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 지용원입니다. 일단 그 통일로 이 교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 3호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세 개의 전제 조건을 우리 그 김시순 우리 그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무조건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지축, 간산, 조리, 금촌 그 연장 그 토론회인데
이것이 지금 확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사항인 건지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축에서 고양동에서 간산동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또 고양동에도 현재 지금 3만 5천 정도에 한 2, 3년 정도 있으면 5만 정도가 또 인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차후에 이런 어떤 수정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또 자유롭게 하실 말씀 몇 가지 오셨는데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뭐 많은 우리 여성 마이크 갖고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이명희입니다. 예, 여러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예비비, 타산, 뭐 BC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접근성을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갈망 하나로 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접근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수원하는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저희들이 더 빨리 근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강승필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시에 두 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파주시야? 하실 말씀 안 계세요? 파주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예.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의원 민경선입니다. 고양시 고양시 지역인데요. 아까 그 김동선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3호선 연장 부분에서 다른 방법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3호선이 지축 기지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에서도 파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또 관산이나 조리 금초로 가다 보면 지선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기지창이 나눠지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도 통행량이 그렇게 흡족하게 많이 연장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서울시가 5호선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기지를 받는 조건,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끼어들어서 건폐장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김포하고 고양이 그동안에 유치 경쟁을 했는데요. 이게 다시 타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주까지로 5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상당히 3호선과 연계되고 또 환승이 가능하고 또 GTX나 신분당선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3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5호선 연장도 같이 검토하는, 왜냐하면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1년에 된다고 하니까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고양과 파주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호정 의원님. 이제 이 국토부에 사무관님 나오셨는데 귀중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정중 인사 함께 올리시다 박정희 시장님 이렇게. 우선 두 가지만 우리 국토부 사무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파주시 입장에서는 조리금천선의 통일로 전철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그리고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금년서부터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이 이제 조만간 발주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자체별 또는 광역단체별로 필요한 노선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제안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럼 그것이 이제 용역회사에서 검토돼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할까 안 반영할까 이렇게 가는 말을 타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알려주셔서 저희가 5,000명 아니라 5만 명이라도 함께 나갈 수 있게 좀
언제 어디서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좀 대략 알려주시면 저희가 꼭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골기대를 하고 머리를 깎아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깎을 때는 절대로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지금은 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역까지 와 있는 일산선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준비 작업을 파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언제 이렇게 넣으면은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해주셔서 기재부에 올려주실 것인지 또 그 시점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사무관님, 이 조리금천선의 통일로 전철화 사업이 신분당선 연장으로 하는 방안을 교수님들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에 정말 우리가 서민들이 알고 있는 지하철 3호선하고 연결하는 방식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어느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 의원님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우리 김 사무관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대답하려고 바로 좀 답을 좀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차망 수립 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나 그런 거는 좀 알지 못하는데 우선 유역 자체는 이번 달이면 아니면 4월달 중으로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역 추진 시기 자체는 다 내년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역과 별개로 이 사천망이 언제 좀 확정이 되고 수립이 되는지는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신 일산선 연장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파주시에서 자체적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타당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서 저희로서도 좀 여건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뭐 이제 타당성 확보가 좀 된다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후속 절차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분당선 연장과 사무소 연계 중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사실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제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관련 지역에서도 좀 함께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방안이 지금 당장 좀 합당한 방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쭉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우선 아까 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오늘 이 토론회 대표로 이제 고양시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막상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함께 하셔서 전문적인 의견을 고양시 입장을 좀 발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통일로 주변의 어떤 발전과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지축역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공약을 내세웠고 그 부분에 대한 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말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 또 질문을 해줘야 오늘 참석한 우리 주민들이 좀 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통일로 주변의 그 교통 문제,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고양시 차원에서 그 좋습니다.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엄 대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계신 분들께 그때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의원님도 좀 그 한 말씀 좀 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마이크를 좀 박의원님께 전해 주시죠. 네, 우리 그 파주나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맞는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냥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통일경제 특구라든지 그리고 또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국정과제에 들어와 있고 또 대통령의 공약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북미 관계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만 그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남북이 결국은 협력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도 있지만 북쪽에서 제가 3번을 만나본 결과 이 철도 부상이자 그러니까 철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관인데 장관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결국은 경의선 축을 고속전처로 하는 거라고는 저는 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TKR이라는 것을 연결해야 될 텐데 TKR을 연결하는 방법들이 고향 행신에서 와서 다시 이 경의중앙선을 이렇게 다시 만들 건가 그 아니면 도라산부터 출발할 건가 서울역인가 광명시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또 차차하더라도 결국은 이 선이 연결되는 것은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유라시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을 북한이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그 실현할 수 있는 선을 만들자 이런 것이고 또 그동안에 중국에서 한 660만이 들어왔을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그 경제 효과가 GDP 1.5%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1억 2천만 명이 관광을 다니는데 2021년에는 2억 명이 해외 관광을 다닐 것이고 그것이 비행기라 주로 이제 크루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철도로 연결된다 했을 때는 엄청나게 1,000만 명이 더 늘어나면 8천만 명이 늘어날 때 1,000만 명만 더 늘리면 GDP 2.0%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이 선들을 하면은 결국 예비 타당성에서는 많이 들릴지 모르지만 국가의 장래를 보게 되면 결국 이게 굉장히 필요한 선투자다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정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우리 국토부에서도 또 균형 발전 아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통일로 교통포럼이 만들어지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중에 좀 보면은 현재 이 지축 중간에 조립 쪽까지 가는 노선이 확정이 됐느냐,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그 3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발표한 김동수 교수께 한번 간단한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뭐 문제 제기 정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그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후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있고 또 예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가변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요, 뭐 하실 말씀은 없고 하여튼 오늘 뭐 여기 이 포럼 이 출발한 게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그동안 뭐 방치됐다고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그 주변을 간 건 아니었는데 오늘 여기 통일로 주변 의견 많이 들었고요. 끝까지 여기 자리 두 분 국회의원님 열심히 메모하고 뭐 질문도 하시고 또 양도 시장님 그래서 하여튼 뭐 열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다듬어서 노선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 아까 또 고양시에 주민자 지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 있냐고. 우리가 다 애써야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던 김식용 교수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 여러분들의 욕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 있잖아요. 20원만 넣으면 되잖아요. 양쪽에서 해가지고 한 100만 정도 청원 한번 넣어보시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양시와 파주시의 시 안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청원 사이트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파주시에서 그분들이 50만, 100만이 되면 합쳐서 그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챙기고 체크하고 열망하면 할수록 이것은 빨라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또 자칫 잘못하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동안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건설안도 참여해 보면서 실제로 용두사미가 된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런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들의 확실한 열망이 끝까지 뒷받침이 안 된 것이 아주 많았다는 말씀 제가 참고로 드리고 지금 두 분 시장님 대표에서 우선 고양시 우리 유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무영 패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대곡소사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잘 지금 협의가 돼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철도라는 게 이게 사실 국가에서 계획한 국가 교통망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통일로 교통 포럼에서 논의했듯이 제4차 국가 철도망에 반드시 통일로 3호선 연장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아주 확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양 관산 이쪽 주민들의 하여튼 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GTX가 지금 지난해 연말 착공이 아니라 사실 보면 착수식이죠. 착공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고양이나 파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파트 인근을 통과하는 지하 구간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양시 관계자나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데도 좀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통일로 지하철 연장 문제는 지금 BC가 문제입니다. 이 BC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0.1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봤을 때 0.8 이상 안 나오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BC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고양 시민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염원이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도 제가 벽제농협 오늘 중공식에 갔다가 심상정 의원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문제는 시와 또 주민들과 정치권이 같이 협력해서 꼭 이루어내자 하는 말씀드렸고 또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정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의회 당정협의회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나오시죠. 조정원 씨. 네, 그 김동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 내용과 또 8분의 패널들께서 해주신 의견들의 공통된 집약이 이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리 검천 관산
3호선 연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획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김은교 사무관님께서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용역 시행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총력을 다해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은 이제 저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뭐 지방 토론자 말씀도 다 들었고 앞에 또 의원님하고 시장님 말씀 다 들었고 대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공동 관심사는 대충 다 지금 우리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고양시, 파주시, 뭐 경기도, 서울시 뭐 이 3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다 큰 이견은 없고 그 숙제는 이제 국토부에서 안고 결국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담아내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는데 4차 국가 철도망 계획도 사실은 뭐 국토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비 타당성 제도라고 하는 그 BC 분석의 틀 속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한 그 BC 분석의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아마 앞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게 저희들 이제 숙제고 아마 제가 지금 민간투자학회 회장이 됐는데 그걸 좀 손을 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원님 두 분께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오늘 내용 이야기 보면 양도시가 서로 공동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자적으로 이 3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하시는 것보다 지금 신분당선 연장 문제, 그 다음에 그 환승에 대한 문제, 경기도 중앙선거의 문제, GTX AR 방법 이 모든 문제를 두 개 자치단체가 광역교통체계를 한번 독립적으로 세워서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전체적인 틀에서 이 3호선 연장을 한번 주창하시면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이야기 환경에 대한 문제, 또 파주시청 차량 기지를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그런 기쁜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로 교통포럼 발족을 축하드리고 오늘 3호선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